우촌TV 823회 대구 박정희 아카데미 제5기 수료식 축사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5기 박정희 아카데미 교육 축사, 경상북도 전 정무부지사 적십자 전 경북도 회장 안윤식. 먼저 이태원 사고 영령에 대해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축사 기회를 주신 강영욱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새마을운동 종합 역사책 저술 저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지도청 인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정신, 시대정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축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복합위기라고 합니다. 경제위기, 좌우 대결위기, 북핵위기로 70년대 초 월남 패망 직전 모습을 연상하는 퍼펙트 스톰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국민이 뭉쳐야 삽니다.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님은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국민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도 혁명 초기 거의 져서 혁명과 국가와 나라는 저서에서 국민 정신이 고루하고 의타심이 많아 이를 통째로 바꾸지 않고는 자주 독립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 정신 개조를 경제개발 못지않게 제1위적 과제로 본 겁니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국민 정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 초 공무원 시절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리본을 가슴에 달고 근무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 대통령은 그의 임기 중 8천만 명에 대한 새마을 국민정신 및 안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2번씩 교육을 받도록 한 셈이지요. 장차관, 국회의원, 언론사 사장, 판사, 검사, 새마을 지도자, 성공과 사례 발표자 등을 총망라했습니다. 또한 1968년 국민교육 헌장을 제정하여 국민 모두가 암기하고 실천하도록 국민정신 개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 체제로 이념적으로 뭉치고 행동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 존립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군 병력이나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적인 의지와 단결인 걸 간파한 겁니다. 과거 월남이 고성능 무기와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도 헤어진 운동화를 신은 월맹군의 패망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월남은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도처에 공산주의자가 포진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은 68년
북계군의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고 75년 월남이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민방위대를 창설하여 내 고장, 내 직장은 내가 지키고 싸우면서 건설하자고 역설하면서 10월 유신을 단행, 중화공업과 미사일, 탱크, 전투기 등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체제를 확보함으로써 근 60년 가까이 전쟁 없이 그동안 평화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교육의 힘으로 이만큼 발전한 나라인데 좌파 정부 10년 동안 각급 학교 교과서에 유교가 사라지고 건국이 없어지고 한강의 기적이 삭제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과학은하를 제정하고 기술자 양성 및 우대 정책으로 세계 시장을 기술력으로 석권하여 경제적으로 부강한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념적인 전교조 교육 때문에 교육이 파탄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정치 세력이 없이 필마 단기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의 강한 결기, 청렴성, 헌법 수호 정신, 무신 분립 정치, 사심 정치가 아닌 헌신 정치는 과히 믿을만 합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자유민주 체제 수호는 어렵습니다. 국민이 뒷배가 돼서 힘을 몰아주지 않으면 윤 정부의 성공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님이 왜 피 끓는 목소리로 김일성주의자 척결을 외치고 있습니까? 왜 정강훈 목사님, 박찬종 고문님, 김대중 칼럼니스트님, 장기표 대표님, 조우석 평론가님 등 지식인들이 왜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7대 선진강국으로 기적을 만들었는데 북한 핵을 무릎을 꿇고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IQ가 1등인 나라이고 근로시간도 최대이며 세계적인 장수국가가 아닙니까? 대통령도 천재이시고 국민도 기업인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치만 바뀌면 된다고 합니다. 아시아 국가가 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 하는 나라 단 3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60년대 시대정신이나 2000년대 시대정신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신이 바로 서고 뭉치면 대한민국 세계 4, 5위 이내 선진강국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가 사심정치, 계파정치가 아니고 공인정치, 국익우선 정치로 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와 똑같이 정치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설당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님은 좀 부족하게 보일 정도로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2000년대 시대정신으로 양극화 이야기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갈등도 이야기하지만 이념 문제만 해결되면 사회 통합도 쉽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윤 대통령님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처럼 목숨을 걸고 국가 안보에 전력하고 경제는 전문가에 맡기면 됩니다.
모든 걸 다 하려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과거 정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이를 치우지 않고는 산을 넘을 수 없기에 이를 치우는 일에는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항상 권력 내부에 배신자가 생겨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조선 왕조도 당파싸움으로 내부가 문드러져 싸워보지도 못하고 국권을 잃었고, 박근혜 정부도 내부의 반란과 반역으로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대표가 제 잘못을 모르고 준동하는 바람에 근 1년 가까이 내홍과 정체를 겪었습니다. 월남이 내부의 간첩 때문에 미군 철수 후 3년 만에 월명에 무너져서 국민의 4분의 1이 처참히 죽었습니다. 지금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끝나는 마주 달리는 기차입니다. 일본을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합니다. 일본은 군사강국이고 한국전쟁 시 일본은 병창기지 역할을 했고, 포철 건설 시 신일본 제철 도움 없이 불가능했으며, 새마을 농촌개발 과정에서 농업기계화, 경지정리, 공동작업장 운영, 농촌가공공장, 경제작물 재배 등 기술 이전에 적지 않은 도움을 받은 거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60, 70년대 저는 개인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인식을 철칙으로 알고 나라가 먼저야를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2000년대 시대 정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성이 바로 서고, 불의엔 분노하고 의지를 가지고 바로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도 잘 안 될 때는 김문수 전 지사님 같은 이인과 지식인 다수가 나서서 영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일본의 무사 정신, 목선을 그으는 한국의 선비 정신으로 국민을 일깨우고, 그래서 국민이 분별력만 가지게 되면 내부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